자, 이번에는 그 영상인데 이게 다 볼 필요는 없고 본인이 공부하다가 요 부분을 잘 모르겠다.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 번호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밑에 그 아마 타임라인을 적어 놓을 거라서 그거 눌러가면서 자기가 어려워했던 것들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진행할게요. 자, 펜은 펜인데 어떤 펜이냐면 어,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 펜이야. 쓰는 경향이 있는 펜인데 시간을 쓴데 생각하는 데 쓴데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면 그 운동선수들이 그들에게 그 팬들에게 뭐냐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뭐로써? 팬으로서. 그러니까 팬으로서 그들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경향이 있는 팬들은 다시 말하면 빚지고 있다는 게 무언가를 갚아야 되고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잖아. 그런 사람들은 또한 생각한대. 뭐에 대해서? 상응하는 의무에 대해서도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거지. 어떤 의무냐면 팬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렇게 상응하는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대. 그러니까 가수가 노래를 그러니까 가수랑 팬이 있어. 근데 팬이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가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가수가 나한테 당연히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 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지들이 팬으로서 가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만 한다. 라는 이야기지. 자, 누군가는 어떤 거냐면 오직 생각하는 사람이야. 뭐에 대해서? 그들이 친구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그래서 잠시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잠시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들의 친구로부터 무엇을 그들이 무엇을 받는지 그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무엇을 그러니까 다시 볼게. 자, 친구들로부터 그들이 받는 것에만 생각하고 진짜 뭐한 것 없이 정작 그들은 그들의 친구에게 무엇을 줘야 하는지는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들이 받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드럽게 말하자면 썩 좋은 친구는 아니야. 그렇죠? 주지 않고 받기만 하면 그거는 진짜 쌍놈이지, 그치? 아주 거지 같은 새끼야. 자, 마찬가지로 팬은 어떤 팬이냐면 오직 생각만 하는 팬이야. 뭐에 대해서? 그 운동선수가 자신들에게 팬들에게 무엇을 그러니까 이 운동선수가 팬에게 빚지고 있는 것만 생각하는 팬들은 뭐를 생각하지 않고 팬들이 운동선수에게는 빚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운동선수가 지들에게 해줄 것만 생각하는 애들은 실패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뭐를? 받아들이지를 못한대. 팬과 운동선수 관계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거의 모든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처럼 그 그래서 팬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권리는 특별한 권리인데 팬들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제한된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상응하는 이런 일련의 의무에 의해서 그러한 특별한 권리들이 제한되는 거야. 그리고 팬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지. 뭐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더 나은 팬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팬들은 그들이 확실하게 의견을 밝힐 때조차 뭐를 그 운동선수가 그들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견을 밝힐 때조차 이행하지 않는 거야. 뭐를? 그 박예인이가 그들의 몫을 이행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어떤 팬이 운동선수는 뭐 가수는 우리한테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굉장히 확실하게 의견을 밝히는데 정작 지는 아무 의무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했으면 21번으로 갈게요. 요거 이제 21번 볼게요. 자,
생태계 상태라는 개념은 친숙하되 누군가에게 가정용 텃밭을 가진 누군가에게는 되게 익숙할 거래. 그 텃밭이라는 건 작은 생태계야. 어떤 생태계냐면 이 재배자가 애쓰는 거야. 그죠?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야. 어떤 거를 특정한 특별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과일이나 아니면은 채소 생산의 극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작은 생태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문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과일과 채소 생산을 극대화하려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재배자들은 거의 항상 개입해야 돼. 뭐를? 생태계의 역학관계에 개입해야 돼. 그러니까 다이나믹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니까 계속 관리를 해야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 왜냐면 자연이라는 게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이런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작물이 잘 자라다가 망하고 잘 자라다 망하니까 재배자 입장에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뭐 하는 거야? 이 재배자가 개입해서 일정 수준으로 쭉 만들어 주는 거지. 그래서 이 재배사는 제거하는 거야. 원하지 않는 식물들, 뭐 잡초 같은 것들, 자라기 시작하는 원치 않는 식물들을 제거해. 잡초 같은 것들 제거하고 아마도 살충제를 뿌리거나 울타리를 칠지도 모르지 밭에다가 뭐 하려고 뭐 벌레나 다른 동물들을 막으려고 뭐로부터 그 채소나 과일을 먹는 거로부터 막기 위해서 울타리나 살충제를 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채소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야, 자연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봐봐. 자연이라는 거는, 잠깐만. 자연계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 그쵸? 이게 정상인 거고, 이렇게 가는 건 비정상적인 거야. 자연의 입장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정상이고 이게 비정상 같겠지만 자연의 입장으로 따지면은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와야 되는데 계속 밀물만 있어. 그건 안 된다. 그럼 파도가 어떻게 생기겠어.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자연의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이 그냥 항상 똑같다라는 거는 굉장히 불안정한 거고 되게 비정상적인 거야. 불안정한 거야. 오히려 자연에게는 우리한테는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자연계에는 되게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지. 우리한테가 아니라 어디한테? 자연계한테. 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재배자는 사실상 그 경사면에 그러니까 공을 잡고 있는 거야. 경사면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공이 있는데 이거 어디야? 재배사가 여기 아이씨 초록색을 눌렀는데 재배사가 여기서 이렇게 찹찹 이렇게 하고 있는 나 오늘 그림 잘 그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왜? 놓치면 그냥 공 굴러 떨어져. 그래서 왜? 자연계 입장에서는 여기가 지금 되게 불안정한 상태야. 여기가 불안정한 거야. 왜?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안 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있어야 돼. 굴러가지 않고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 재배자 입장으로서는 계속 거기 잡혀 있어야지.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손을 놓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이 자연계는 안정을 찾아서 내려가겠지. 그죠? 하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개망한 거고. 그죠? 자, 그래서 마저 보면 만약에 이 재배자가 멈추는 거에 개입하는 거를 멈춰. 단 하루라도 멈추면 이 생태계는 즉 그 작은 그 텃밭 같은 것들은 시작할 거란 거야. 자연스럽게 시작할 거야. 뭐를? 안정적인 상태로 변화할 거야. 그냥 풀이 나면 나는 대로 그냥 막 나고 뭐 하는 거겠지. 그렇게 변화하기 시작할 거야. 채소는 자라기야 하겠지만 수확량은 거의 확실히 낮을 거야. 왜냐하면 다른 식물 잡초들도 겁나 잘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잡초들이 밀어내겠지. 채소를 밀어내고 야생 동물이 우리가 뭐 작물들은 뭐 채소랑 야채 같은 것들, 채소랑 야채는 똑같잖아. 채소랑 과일 같은 것들을 먹어 치우기 때문에 수확량은 적을 거야.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 재배자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불안정한 거, 그죠? 안정한 거가 뭐하다고? 생태계와
인간이 뭐 하다는 거야?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태계에 안정적인 거는 인간한테 불안정한 거. 생태계한테 불안정한 건 인간한테 안정한 거. 그러니까 서로가 다르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서로가 바라보는 게 달라. 그래서 자, 그거를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22번으로 갑니다. 자, 22번 볼게요. 자, 약속이라는 건 접착제야. 묶는 거지, 뭐를? 그 그러니까 인간 특유의 형태를,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인간 특유의 형태를 약간 묶어주는 접착제 같은 거야. 약속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생활 안에서의 이런 무언가를 약간 약속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거. 그래서 뭐 법을 지키고 사람들과 이렇게 뭐 예절을 지키고 이런 것도 사실 다 약속인 거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을 한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약속이라는 거는 사람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어디에서 약간 동요에 직면했을 때 약간 그 어떤 동요냐면 약간 이 동요가 약간 움직이는 거야. 요동치는 거야. 그죠? 요동치는 거. 뭐의 그거냐면 그들의 욕망이나 관심에서 동요에 직면할 때 인간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용이하게 하는 거지 뭐를 계획이라거나 조정을 뭐에 대해서 공동 행동에 대한 계획이나 조정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 거겠지. 뭐 하면서 참여하면서 다수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이런 공동의 행동이 있겠지. 그거에 대한 계획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겠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그럼 우리 2시에 만나자. 그럼 2시에 와야지. 생각해봐. 우리가 7시에 비행기를 타야 돼. 그럼 다 7시 전에 와서 타야 비행기가 뜨지. 약속 개나 줘버려? 막 이러면서 막 7시 반에 도착해. 그럼 이 사람을 기다리겠냐? 버리고 그냥 가겠지? 그러니까 공동의 행동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건 약속이다. 라는 거고. 게다가 약속은 사람들이 뭐 하도록 어떤 행동을 기꺼이 수행하도록 만들어. 어떤 행동이냐면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을 행동을 기꺼이 하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약속이 없으면 사람들은 굳이 안 해. 근데 약속을 하니까 어떤 일을 하도록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택시 운전자가 태워. 그렇죠? 그의 고객을 그리고 운송한다. 그 손님들을 어디까지?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태워줘.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 받았기 때문이야. 누구한테? 그의 고객한테 뭐를? 나중에 뭐 한다고? 서비스를 위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나중에 그 고객에게 지불받는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선불은 아니잖아, 택시가. 그죠? 그리고 건설하는 이런 노동자들도 수행하는 거야. 그녀의 일을, 그 건설 노동자의 일을 매일매일 하는 거야. 왜? 그녀의 고용주가 했기 때문이야. 뭐를? 신뢰할 만한 약속을 했기 때문이야. 뭐 하도록? 그녀에게 지불하도록, 한 달이 끝날 때쯤에 그녀에게 지불하도록 신뢰할 만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을 하는 거야. 그죠? 자, 사실은 택시 드라이버나 아니면 이 건설 노동자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겠지. 돈을 뭐로써 보수로서 오직 뭐 할 때만 그 다른 약간 주체죠. 다른 주체들의 이 연결 네트워크가 특히 어디 중앙은행이 뭐 했기 때문이야?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야. 뭐 하도록 조치를 취할 거라고 뭐 하는데 논의되는 이런 화폐 같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특히나 다시 말하면 택시기사나 이 건설 노동자는 나중에 이렇게 돈을 받잖아. 그쵸? 돈을 받잖아. 근데 이 돈을 받는 것도 사실은 뭐라고? 이 중앙은행의 네트워크가 이 돈을 주는 거, 이게 통화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얘네가 중앙은행이 지 할 일을 못해. 그래가지고 돈이 언제는, 어제는 100만 원짜리가 오늘이 그 100만 원의 값어치가 10,000원이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급여로 받으려고 할까? 매일매일 돈 받는 그게 달라질 텐데? 오늘 받으면 그 100만 원짜리 갑자기 10,000원어치가 됐어. 뭐 계란 한 판 사니까 끝났어. 그 월급이. 그리고 어떤 달에 받으면은 갑자기 그게 1,000만 원짜리가 돼가지고 뭐 차를 하나 뽑을 수 있게 됐어. 그러면 시대 누가, 물론 그럴 때야, 뭐 1,000만 원이 되면 돈으로 받고 싶어 하겠지만 10,000원이 됐을 때 누가 돈을 보수로 받냐고. 차라리 금이나 이렇게 안정적인 것들을 받겠지. 근데 우리가 돈을 보수로 기꺼이 받는 거는 뭐라고? 그 은행들이 돈을, 그 통화를, 그러니까 돈이잖아. 돈의 그 값어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겠지. 자, 따라서 이 사회적인 대상과 그리고 제도 같은 거, 뭐 같은 거, 직업, 돈, 뭐 정부, 과학적 협력, 그리고 뭐 같은 거, 결혼과 같은 이런 것들은 의존한다잖아. 뭐를? 그들의 기원과 안전성을 어디에 의존한다고? 약속의 신뢰성에 의존한다. 그치. 일자리, 돈, 정부, 과학적인 협력, 결혼, 이런 것들은 다 서로 약속을 하고 하는 것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약속은 신뢰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서로 믿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23번 볼게요. 23번 볼게요. 23번이 약간 과학 내용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있다. 해석하는 게 에이, 어렵다. 자, 만약 내가 저장한다면,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저장한다면, 그래서 저장했다면, 왜 우리는 기억을 결국 하나는, 그죠? 그러니까 기억을 하니, 왜 우리는 결국 기억하니? 하나는 하는데, 왜 다른 거는 기억을 못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얼굴을 기억했는데 이름을 까먹었구나. 이름은 알겠는데 얼굴을 까먹었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지. 뇌가 이미 누군가의 얼굴과 이름을 저장했는데 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자꾸 까먹냐라는 건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뇌가 뭐 하기 때문이야? 가지고 있는 거야. 뭐를? 2단계의 기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작동하는 그 2단계의 그 기억 시스템을 가진 무언가를 갖고 있는 건데, 그죠? 작동하도록 하는 건데, 뭐에 관해서? 기억을 생각해내는 것에 있어서 2단계의 기억 시스템을 작동시킨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나서 그 앞문장은 뭐를 유발하냐 하면 흔하지만 짜증나는 감정을 유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알아봐. 근데 기억할 수가 없는 거야. not able to니까. 기억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아니면 왜? 그죠? 우리가 인지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왜 아는지를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아볼 수는 있는데 어떻게 왜 아는지는 모르고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알아봤는데 내가 이 사람을 왜 알지? 라거나 그럼 이 사람 이름은 뭐지? 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흔하지만 짜증나게 하는 감정을 유발한다 라는 이야기지. 그죠? 그래서 이게 1단계면 착착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한 번 하고 뭔가 단계를 2번 걸쳐야 되니까 그 단계를 2단계를 걸칠 때 잃어버리는 무언가에 대한 정보가 있나 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맨날 까먹겠지. 자, 그래서 그 앞문장은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냐면 뇌가 구별하기 때문이야. 친숙함과 회상을 구별하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명확히 하자면 친숙함,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건 누군가의 얼굴을 알아보는 그 친숙함이라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이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알아봤다. 언제 알아봤는지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너는 아닌 거야, 뭐를? 네가 전에 누군가나 아닌 무언가를 마주쳤다.
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친숙함이라는 건 내가 A라는 사람을 마주쳤어. 그리고 그런 기억이 있구나. 라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이상으로 무언가를 이제 인식 이상으로 누군가를 알아보는 걸, 누군가를 마주쳤고 이전에 그런 기억이 있었다는 걸 아는 걸 넘어서는 너는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의 얼굴은 아는데 그 이상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말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뭐 하다는 거야? 이미 너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것만 말할 수 있는 거야. 나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 이상으로는 이 사람 이름이 뭐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몇 살인지 이딴 것들은 기억이 안 나고 나 저 사람 아는데 정도에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회상은 그래서 이 인식이랑은 다르게 친숙함 인식과는 다르게 이 회상이라는 건 네가 원래의 기억에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자 봐봐. 이게 어떻게 왜 네가 이 사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원래의 기억에 접근할 수 있는 때야.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인 거고 인식이라는 거는 뭐 할 뿐이야? 그 기억이 존재하는 사실만 표시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회상은 A라는 사람도 알고, 왜 알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인식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러니까 A를 알다에서 끝나는 거야. 왜 어떻게가 없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왜 알고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알고 있는 거는 해상인 거고, 이 사람을 알기만 해. 어디서 봤는데에서 끝나면 인식인 거고, 맞아, 나 저 사람을 뭐 학교 뭐 동아리 회의에서 만났어 하는 거는 회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24번으로 갈게요. 24번을 보면, 자, 이후로지. 그들의, 그러니까 뭐야, 1950년대 초반에, 그죠? 초반이 시작된 이후로, 그러니까 1950년도 초반 이후로 그 미국의 텔레비전 시트콤이 주어겠지? 이런 것들이 뭐 하다고 보여준데 많은 사회적인 갈등을 미국 사회에서 시민권, 여성 권리, 그러니까 집과 직장에서의 여성 권리, 아동들의 인권, 이민이나 다문화주의뿐만 아니라 이런 가족의 진화하는 개념 같은 옛날에는 뭐 엄마, 아빠, 자식 둘 원래는 뭐 조부모님까지 있었겠지.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4인 가족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빠가 둘일 수도 있고 뭐 엄마가 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되게 다양한 개념의 이런 가족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 의 갈등들을 보여주고 있대. 이러한 각각의 쟁점들은 그러니까 단수 취급하겠죠. 다루어진대. 뭐를 통해서? 유머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 거야? 뭐를? 그 더 진보적인 가치를 뭐로써 이전보다 수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유머를 통해서 다뤄진다라는 이야기야. 자, 종종 등장인물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약간 편견이 심한 사람으로서 특징 지어지는 이 등장인물은 저항하는 거야. 뭐를? 하나나 아니면 이러한 뭐 개발 같은 거 약간 뭐 발전 중에서 하나나 아니면 그 더 이상의 것들에 저항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뭐하게 만들어진다고 뭐하게 보인다고 어리석어 보이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이 발전이라는 게 어떤 거야?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사회 갈등들 있지. 뭐 권리가 막 아동 권리, 아동권, 여성 권리가 옛날보다 많이 올라갔잖아. 그런 발전 중에서 하나나 아니면 그 이상의 것들에 저항하는 누군가를 굉장히 어리석도록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야. 그럼 그 시트콤을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저러진 말아야겠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 등장인물들은 무시당해. 누구에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래서, 이거 여기네. 어리석음이나 아니면은 짧은 비난이나, 그죠? 그러니까 봐봐. 그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짧은 비난,
아니면은 둘 다에 의해서 무시당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시트콤의 유머는 작동하는 거야. 비용 효율적인 수단으로 작동하는 거야. 뭐 하는 수단이냐면 장려하는 거지. 뭐를? 더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사회의 수용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트콤에서 유머를 그릴 때 굉장히 좋은 수단인 거야. 왜냐면 비용이 되게 적게 들거든. 왜냐하면 되게 다채로운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약간 유머를 통해서 조금 더 관용적이라는 게 잘 받아들여 주는 그런 거잖아. 그런 것들을 장려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4번 가지고 다음 영상부터 29번부터 진행할게요.